그리고 아주 주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갈 거예요. 언제? 다음 시간에.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토캐스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패스트 스토캐스틱의 %K가 소위 과매도 국면, 과매도로 진입하는 국면, 아니면 과매수로 진입하는 국면, 이러한 국면에서 이런 신호들이 부질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신호를 내는, 매매 신호를 내는 이 시그널선, 시그널선 %D입니다. 자, %K가, %K가, 내는 신호가, 너무 빠르고 부질없다. 오류가 많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D가. 근데 이 %D가 나온 이유는 뭐다? 신호를 내기 위해서. 어떤 시그널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육에서는 이 패스트, 스토캐스틱에서 이 %K나, %D,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죠.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어떤 분께서 이 %K, 그리고 %D가 무슨 뜻이냐, 어떤 단어의 약자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질문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도 질문을 안 해주셔가지고. 대단히 좋아요. 일단은, 이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정확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내용이에요. 이 스토캐스틱을 고안한 이 조지 레이는 이 지표 스토캐스틱을 만들 당시에 뭐 %A, 뭐 %B, 뭐 %C, 막 이런 식으로 등등등등 다양한 수치들을 대입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본인이 이 지표로 만들기에 괜찮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K와 그 다음에 %D다. 아시겠죠? 본인이 이제 어떤 알파벳, 그러니까 어떤 약자, 요 %K나 %D가 어떤 의미를 가진 그런 어떤 단어의 약자가 아니라 그냥 %A, %B, %C 이런 식으로 그냥 기호로서 각각의 다른 수치를 대입을 해가지고 지표를 만들고 있었고, 그 중에서 쓸만한 게 바로 %K와 %D였다 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거예요.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주워 들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무 의미 없다. 그냥 기호일 뿐이다. 이렇게. 사실 이게 무슨 어떤 영어의 약자이다 하더라도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게 어떤 영어의 약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계산식에서 나오는가, 어떤 수식에서 나오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죠. 자, %D는 교차 신호를 위해 만들어졌다. 우리가 앞서 배웠다시피 이 %K, 이제 %K는 그냥 K라고 적을게요. %K는 어떤 특정 기간에서 현재 가격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느냐를 보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기간에서 최고가와 최저가 이 폭 중에서 지금 현재 위치가 가격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특정 기간 동안의 위치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다? 상대적 수준이다. 상대적 수준을 나타낸다는 거죠. 이 특정 기간 중에 최고가가 있고 최저가가 있는데, 현재의 가격이 이 최고가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면은 %K는 100%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다면 0%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정 기간에서 예를 들어서 요게 스토캐스틱인데 여기 이제 가운데가 50선이라고 칩시다. 근데 %K가 현재 여기 50에 있다. 50에 있다라는 말은 현재의 가격이 이 특정 기간 동안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정중앙, 즉 반값선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다 배운 거예요. 제가 그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그죠? 기준선과 같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잠시 복습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K로 이제 어떤 과매수나 어떤 과매도 요런 구간이죠. 과매수, 과매도 이런 구간을 설정을 해놓고 신호를 확인을 하니까 이 가짜 신호가 빈번하게 발생하더라는 거죠. 자, 차트를 보시면 이제 이 과매도 구간, 요 부분 제가 지금 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미리 쳐놨어요. 이 과매도 구간의 진입이 실제적으로 반등할 때보다 조금씩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을 때는 요 자리인데 실제 반등은 요 자리에서 나왔죠. 그리고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을 때는 요 자리입니다. 그죠? 요 자리인데 실제 반등은 요쪽에서 나왔어요. 조금 뒤에 나왔습니다. 요것도 조금 빠르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과매도 구간이라서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조금 하락했다가 실질적인 반등은 여기서 나오죠. 요 자리입니까? 요 자리에서 나오죠. 이제 보니 이제 차트와 이제 이 %K를 비교를 해보니 신호가 약간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호는 얼추 잘 맞죠. 제가 요 부분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신호가 조금 빠르게 나와요. 이제 거의 대부분의 보조지표들, 그게 MACD든, RSI든, 지금 배우고 계신 스타캐스틱이든, 이런 대부분의 이 보조지표들은, 매수 신호, 그러니까 즉, 요런 신호들, 매수 신호는 상승 채널에서만, 그리고 매도 신호, 이런 매도 신호는 하락 채널에서만, 신뢰도가 있다. 라는 거를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시면, 옛날, 지난 영상들을 보시면 돼. 이게 제가 할 때 설명드렸던 RSI 할 때 설명드렸는지 MACD 할 때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제가 그때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승 채널에서는 하단에서 반등을 할 때,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상승 채널이, 이게, 요렇게 꺼볼까요? 상승 채널이, 요렇게 있다면, 그거랑 평행을 해서,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대충 그려봅시다. 그러면은, 매수 신호는 이 상승 채널의 하단에서, 반등에서 돌아 나갈 때, 그죠? 요 하단을 찍고 반등에서 돌아 나갈 때, 그러니까 요런 부분, 반등에서 돌아 나갈 때, 그때만 매수 신호가 의미가 있다. 그리고 매도 신호는, 하락 채널에서 가격이 이렇게 반락할 때, 요때에 만약에 보조지표에 매도 신호가 뜬다면 그거는 신뢰할 만하다. 하지만 이 하락 채널에서 매수 신호는 신뢰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신뢰할 수 없다. 그래. 쉽게 말해서 신뢰할 수 없다. 라는 거를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 차트는 제가 이제 채널을 이렇게 끄어보자면 상승 채널에 있죠.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다시 이렇게입니까? 이렇게 하면 얼추 맞죠? 상승 채널. 현재 이 차트는 이 상승 채널 안에 있어요. 제가 채널을 꺼보니까 누가 봐도 상승 채널 안에 있고 상승 추세죠.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스타캐스틱의 이 매수 신호들은, 요런 매수 신호들은 신뢰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호가 약간 빠르다. 제가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승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이 매수 신호들은 신뢰도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다? 신호가 약간 빠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레인이라는 분이 이 %K라는 거를 이평화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동평균화를 하는 거예요. 이 %K를
어떻게 이동평균을 해요. 이동평균선을 만든다는 거는 이제 이 값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세 개를 묶어가지고 평균을 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실제의 %K보다 이평화를 한 선이 지효성에 의해서 지효성 배웠습니다. 이평할 때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돌려보세요. 지효성이 있기 때문에 이평화를 하면 조금 늦게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실제 매수 신호보다 약간 느리게 신호를 내기 위해서 이평선의 지효성, 이 지효성을 이용해서 신호를 조금 늦추기 위해서 이 %D를 만드는데, 이 %D는 말 그대로 이 %K의 며칠 이동평균선이다. 그게 키움증권에는 이제 EAVG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지수 입평을 했는데, 또 다른 증권회사의 HTS는 그냥 단순 이동을 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K를 %D로 이평화를 하는데 보통 3일이나 5일을 쓰기 때문에 이거는 숫자가 작기 때문에 지수를 쓰나 단순을 쓰나 진짜 차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써도 되고 단수를 써도 됩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거는 지수 이평이다 단순 이평하다가 아니라 %K를 그냥 이평화한 거다. 그래서 느리게 따라오는 지효성으로 인해서 느리게 따라오는 선을 하나 더 만든 거다. 그래서 이 %K와 %D의 교차를 본다. 그러면은 이 신호보다 조금 느리게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죠. 자,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K고, 그 다음에 제가 그거를 이평화시킨 %D를 지금 뒤로 이제 같이 차트에 넣어 놓은 겁니다. 자, 봅시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지금 이 %K의 지금 이 움직임 기억하세요. 제가 그대로 장면을 넘겨 볼게요. 자, %K는 그대로 있는데 선이 하나 생겼죠. 이게 이 선이 바로 아이고, 다시 요 선이 바로 %D다. 이 %D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K의 며칠 이동 평균이다. 이건 저는 이제 키움증권의 그 차트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수 이평화를 한 겁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이 %K만 있을 때에 비해서 얼추 신호가 이제 조금 맞습니다. 아까 %K가 있었을 때는 이제 과매도죠. 헷갈리네. 과매도 진입 구간일 때는 요때 신호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이 교차 신호가 나오는 거는 이제 조금 신호가 아까 %K만 있었을 때에 비해서는 얼추 맞다, 그죠? 이 신호가 나오고 나서는 이제 바로 반등, 이 신호가 나오고 나서 바로 반등, 그죠? 또 이 신호가 나오고 나서 바로 반등, 이 신호가 나오고 나서 바로 반등.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모든 교차가 매매 신호가 아니라, 교차는 많이 나오죠. 여기도 교차가 나오고 여기도 교차가 나오고, 그죠? 여기도 교차가 나오고 여기도 교차가 나오는데 교차가 많이 나와요. 근데 모든 이런 교차가 매매 신호가 아니라 과매도 구간에서의 교차, 즉 20% 요선, 다시 제가 파란 선으로 깔끔하게, 자, 이 선, 이 20% 밑에서 교차를 하는 그러면 이렇게 2개, 3개, 4개가 나옵니다. 이 과매도 구간 20% 미만에서의 교차만이 유효한 신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0% 미만의 교차는 얼추 믿을 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차트에서는 그래요. 이 차트에서는 다른 차트도 한번 봅시다. 넘어가 보죠. 이거는 이제 다른 종목이에요. 다른 종목의 차트인데, 보시면 요것도 가짜 신호는 분명히 발생을 하긴 했어요. 근데 요 신호는 맞다라고 해주고, 근데 지금 이 신호는 아니죠. 요때 20% 미만에서 교차가 나와서 만약에 매수가 들어갔다면 일단 하락을 좀 했죠. 그 다음에 요게 진짜 신호였죠. 그래서 요렇게 가짜 신호, 거짓 신호가 발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20% 밑에서의 하단에서의 교차는 꽤나 신뢰도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아까 이전 차트, 요것도 제가 상승 추세, 그죠? 상승 추세에 있는 차트를 가져온 거고, 상승 채널 속에 있는 차트를 가져온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요렇게 상승 채널에 있는 차트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승 추세 속에 있는 차트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매수 신호가 얼추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하락 구간에서는 이 매수 신호들이 문제가 좀 생기는 겁니다. 자, 다음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번엔 제가 하락 차트를 가져왔어요. 하락,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하락 채널. 요 구간은 제가 채널을 조금 이상하게 껐는데, 대충. 자, 이 구간에서는 이제 누가 봐도 하락 채널입니다. 그죠? 상단에서는 반락하고, 그 다음에 하단에서는 반등을 하는, 전형적인 하락 채널이고요. 다시, 요렇게라고 봅시다. 하락 채널에서, 자, 아까와 같이 매수 신호 20%, 20% 미만에서의 교차. 한 번, 두 번, 세 번이 나왔는데, 자, 요거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까딱 잘못하는 순간 급락을 맞아버렸죠? 그러니까 이 신호는 가짜 신호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신호가 나왔는데 바로 그냥 미끄러져 버렸죠? 이것도 가짜 신호다. 이것도 가짜다. 이것만 진짜 신호였다. 그죠? 하락 추세에서 이 매수 신호들, 이 20% 미만에서의 교차, 요걸로 매수 신호를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짓 신호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신호의 빈도를 좀 줄여보고자, 그러니까, 일단 조지레인이라는 사람이, 자, %K를 만들었어요. %K는 가짜 신호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을 해. 그래서, 교차 신호를 만들어보자. 조금 느리게 따라오는, 이평화를 통해서 조금 느리게 따라오는 이 %D라는 선을 하나 만들어서 요 두 개의 교차로 신호를 잡아보자. 이렇게 하니까 상승 추세에서는 매수 신호가 얼추 맞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전부 다 패스트 스타캐스틱입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얼추 맞는데 하락 채널에 있는 이 하락 추세에서는 다 안 맞다. 거짓 신호가 맞다. 그래서 이 거짓 신호가 나오는 거를 이 빈도를 좀 줄여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락 채널에서도 이 매수 신호를 사용할 수 있게끔 빈도를 좀 줄여보자. 그래서 나온 게 뭐다? 바로 슬로우 스토캐스틱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스타캐스틱이라고 하면 다 이 슬로우를 말합니다. 보통 패스트를 쓰는 사람은 잘 없어요. 하지만 저는 패스트를 씁니다. 저는 슬로우를 쓰지는 않아요. 저는 패스트를 쓰긴 하는데, 물론 이제 그 파라미터를 좀 다르게 하죠. 기간을 좀 다르게 하죠. 여하튼 간에 이제, 그래서 이 슬로우 스타캐스틱이 나온 목적은 이거예요. 다시, 자, 정리합니다. 슬로우 스타캐스틱이 나온 목적은, 원래는 패스트 스타캐스틱이 먼저였어요. 거기에 %K가 있고, 그거를 이 %K로 신호를 잡아보니까 너무 신호가 빠르게 나와서, 그래서 오히려 신호가 떴는데 내려갔다 올라가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예요. 조지레인이 봤을 때. 그래서 신호를 좀 늦춰보고자 이 %D를 만든 겁니다. 이거는 이제 %K를 이평화시켜서, 그럼 선이 두 개니까 교차 신호가 나오잖아요. 요걸로 신호를 잡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상승 추세는 얼추 맞는데 하락 추세에서는 다 틀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매수 신호가 자주 떠버리면은 손실을 볼 확률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매수 신호를 좀 없애보자. 빈도를 좀 줄여보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슬로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로우 스토캐스틱이 뭐 엄청 대단한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발생 빈도, 이 신호의 발생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 나온 게 슬로우 스토캐스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패스트 스타캐스틱은 신뢰도가 적고 슬로우 스타캐스틱이 뭐 쓸만하고 이런 거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패스트 스타캐스틱도 그 기간을 어떻게 조절을 하고 어떤 지표와 같이 연동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스타캐스틱이랑 같이 이렇게 좀 시너지를 내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볼린저 밴드고, 뭐
이제 RSI도 스타캐스틱이랑 같이 보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른 지표랑 같이 봤을 때, 어떤 기간 조정하고 다른 지표랑 같이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패스트를 더 좋아합니다. 슬로우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슬로우 스타캐스틱은 어느 위치에 현재 있는 가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걸 이평한 걸 또 이평한 거거든요. 여튼 이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튼 그래서 그게 슬로우 스타캐스틱이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는 스타캐스틱 슬로우를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여담으로 이 대다수의 보조지표의 공통된, 그러니까 대다수의 보조지표, 이 보조지표라는 거는 제가 여러분 배우신 MACD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RSI가 있을 수도 있고, 스타캐스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트릭스, 또 밑에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대다수의 이 보조지표들, 이 하단 지표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하단 지표들이요. 요 위에 이제 상단 지표들 말고, 이 하단 지표들의 아주 공통된, 그리고 아주 주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갈 거예요. 언제? 다음 시간에. 아시겠죠? 오늘 좀 짧게 합시다. 제가 지금 새벽 1시 반인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다수의 보조지표들의 공통된,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슬로우 스타캐스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20분 했네요. 짧게 갑시다. 여튼 오늘 배운 거를 결론을 좀 내고 가자면, 자, 이렇게 정리합시다. 조지 레인이 퍼센트 K를 만들었다. 이건 패스트입니다. 패스트 스타캐스틱의 퍼센트 K를 만들었다. 근데 퍼센트 K는 뭐다? 신호가 빠르다. 신호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신호를 조금 늦춰보고자 이 퍼센트 K를 이평화해서, 퍼센트 D는 다음 시간에 이제 수식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 D를 만들었다. 퍼센트 K를 이평화한 거다. 근데 퍼센트 D를 만들어서 교차 신호를 본다. 근데 상승 추세에서는 매수 신호가 얼추 맞고, 이제 하락 추세에서는 매도 신호가 맞는데, 문제는 뭐다? 반대로 상승 추세에서의 매도 신호가 안 맞고, 하락 추세에서의 매수 신호가 안 맞더라. 그리고 안 맞는다는 말은 거짓 신호가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조지 레인이 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짓 신호를 좀 줄여보고자 슬로우 스타캐스틱을 만들었다. 그래서 슬로우 스타캐스틱이 그렇게 탄생을 했다. 여기까지 배운 겁니다. 물론 이제 스타캐스틱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슬로우 스타캐스틱을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패스트 스타캐스틱은 어떻게 쓰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스타캐스틱은 조금 시간이 좀 강의가 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타캐스틱이 별거 아닌 지표 같지만, 이 스타캐스틱이라는 거는 다른 보조지표들이랑 연동을 시켜서 보기에 너무 좋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스타캐스틱을 대충 퍼센트 K가 퍼센트 D를 교차를 한다, 이때 매수다, 80% 이상은 매도고 20% 미만은 매수다, 이렇게 간단하게 배우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배워봅시다. 제대로 배워서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확실하게 써먹어 봐야죠. 그죠? 자, 그러면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자요. 안녕.